527번입니다. 자, fx는 3차 함수인데요.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자,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면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대와 극소가 존재해야지만 바로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 바로 증가하는 구간이 있기 위해서는 3차 함수 그래프가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는 또는 접선의 기울기가 잠시 0이 됐다가 내려가는 그래프는 증가하는 구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이런 그래프만이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생각하지 않고도 자, 함수 fx가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것은 증가하는 파트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즉, 요 구간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양수인 경우가 되고 바로 극대와 극소와 극대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러면 그래프로 본다면 바로 이 3차 함수에 바로 극소가 알파가 되어야 되고 극대가 바로 무엇이 되야 된다? 바로 베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요 사이에서의 바로 닫힌 구간을 잡아도 우리가 증가하는 구간이 맞는데 지금 이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모두 증가하니까 바로 극대극소가 바로 경계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분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3x제곱 맞나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24가 되겠죠. 얘가 바로 f 프라임 x가 되고 얘가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여기는 8이 되겠죠. 자, 3으로 나누는데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으니까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 8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부동의 방향은 바뀌어지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므로 사이 범위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바로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가 바로 알파가 되고 2가 바로 베타가 되니까 바로 알파와 베타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래프로 생각했을 때 이 알파와 베타는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극소와 극대가 되는 지점이죠.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곳이다? 0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가한다고 하면 f 플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 바로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가 되니까 알파 베타가 바로 극대극소가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무엇이 된다? 알파와 베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알파, 베타의 합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x 개수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자, 답만 찾는다면 그냥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파와 베타까지 정확한 x값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방정식으로 왔다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부등식으로 왔다면 바로 사이 범위의 바로 경계값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28번입니다. 자, 3차 함수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에서 감소한다고 했죠. 자, 3차 함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자, 이 그래프 또한 마찬가지로 자,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해야지만 바로 감소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극대, 극소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차 함수는 이 극대점에서 이 극소점 사이에서 감소 구간이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감소할 때 양수 A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수적으로는 바로 3차 함수가 감소한다고 하면 그 3차 함수의 동함수가 무엇이 되면 된다? 바로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마이너스 A와 A가 요 사이에 존재해도 어떻습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양수 A의 최대값이니까 오른쪽 경계값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면 A는 어디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극소점까지 A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극대점이 바로 무엇이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A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극대와 극소의 충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변곡점이죠.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는 무엇이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차항의 개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따라서 변곡점의 바로 x좌표는 0이 되는 게 맞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문제는 바로 양수 a의 최대값, 즉 극소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냥 감소할 때라고 했으니까, 도함수를 구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어 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 사이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바로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바로 감소 구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대점의 x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고 극소점의 x좌표가 1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극대점의 x좌표가 1, 극소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근에서 감소할 때 양수 A의 최대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 1이 바로 극소점의 바로 x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생각하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29번입니다. 자, 3차 함수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이 그래프가 증가하고요. 1과 3 사이에서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종류인데, 바로 증가도 감소도 한다면 바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서 확인해 보면 1보다 작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증가를 하죠. 그리고 1과 3에서는 감소를 하잖아요. 이 1과 3은 경계값이기 때문에 경계값에서는 이 꼴을 붙여줘도 증가 감소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감소함수일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는 바로 1과 3이 바로 극대와 극소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과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0이 되는 x값이 1과 3이다. 따라서 도함수를 구해 보시면 3이 떨어지면 x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2ax 그리고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x값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바로 두 근이 바로 무엇이 된다? 1과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근의 합이 4가 되죠. 4는 바로 a분의 b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3이 되죠. 3은 a분의 c가 되니까 b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 값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 값은 바로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에서 b를 빼라고 했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기 때문에 자, 그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30번입니다. 자, 3차 함수가 감소하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b 사이라고 하죠. 자, 감소하는 범위를 모두 다 주어졌죠. 그런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이므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데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감소하는 그 x값의 범위가 바로 마이너스 1에서 b라고 했죠. 그러면 극대점이 바로 무엇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극소점이 바로 b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네요. 그럼 극대극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도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6x 제곱에 마이너스 12x 그리고 플러스 a가 도함수가 되는데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마이너스 1과 b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감소하는 구간은 사실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만 생각해도 감소하는 구간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장은 감소하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b이므로 자, 극대부터 극소까지가 바로 마이너스 1에서 b까지를 이 전체 구간을 모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차 방정식 바로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1과 b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플러스 b죠. 그러면 바로 a분의 b의 부반대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되고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b는 얼마가 된다? 6분의 a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위에서 B값이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6분의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자 A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A 값은 바로 마이너스 18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값, B 값을 모두 구했죠.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자, 마이너스 18 플러스 3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31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3차 함수로 주어졌는데요. 이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라고 합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1대1 대응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죠. 즉,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면 안 되는 자, 이렇게 x값이 커질수록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살짝 되는 이런 경우는 있어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증가하라고 했으니까 이 도함수 fx의 도함수가 무엇이 되면 된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x제곱 플러스 2ax
그리고 x 계수 바로 3a 플러스 4가 얘가 도함수인데 얘가 0보다 커도 되고 자 같아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2차 분응식이 되죠. 2차 분응식을 풀 때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풀면 된다? 바로 그래프, 바로 이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였을 때 이 좌변에 있는 2차 함수가 바로 y꼴 0이라는 x축이죠.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는 것은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졌을 때 이 2차 함수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x축이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꼴이 된다. 즉 0과 같아도 된다는 말은 만나도 되기 때문에 접할 때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더 이상 이 x축가 위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용은 2차 분홍식 바로 공통수학 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x축보다 위에 붕 떠야 되니까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는 말은 실근이 없다는 말이겠죠. 실근이 없다는 말은 흑은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 2차 바로 방정식으로 본다면 판별식이 무엇이 돼야 된다? 바로 0보다 작은 이 2차 방식이 흑은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고 이렇게 접할 때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중근을 가져도 되니까 바로 D가 0보다 작은가 같다를 만족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x의 계수가 2a니까 바로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반의 제곱이니까 2a의 반은 a잖아요. 반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바로 a는 1, c가 3a 플러스 4가 되죠. 얘가 바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주면 되니까 a-4와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므로 사이 범위가 되니까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4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를 만족해주면 되고 그때 정수 A의 개수는 자 모두 다 이 꼴이 있으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모두 다 이 꼴이 있으면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마이너가 플러스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가 된다. 정수는 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정수는 누구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4까지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532번입니다. 자,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실수 전체에서 바로 이 3차 함수죠. 왜냐하면 A가 0이면 바로 2차 함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감소할 수가 있나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든지 위로 볼록이 되죠. 그래서 감소했다가 증가하든지 증가했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A는 절대로 0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4번과 이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3차 함수가 되고요. 실수 전체에서 감소한다는 말은 자, 최고차 한계수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계속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몇 번도 될 수가 없다. 바로 5번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그래프는 자, 최고차 계수가 항해 계수가 음수이므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 말은 바로 도함수, 바로 이 fx의 바로 도함수인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되고 살짝 0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러므로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x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는 우리가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확인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2차 함수는 바로 어떤 그래프가 된다?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2차 함수가 0보다 실수 전체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바로 x축이 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거나 자 0이 되어도 된다는 말은 언제까지 이렇게 접할 때까지는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바로 2차 함수가 x축과에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이 없다는 거죠. 교점이 없다는 말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흑은이 존재한다는 말이니까 판별식 D가 바로 0보다 작으면 되고요. 자, 접하는 것까지는 된다고 했죠. 따라서 중근을 가져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x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고 반의 제곱이면 1이 되고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3a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결론적으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일 때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3차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533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요. x1보다 x2가 클 때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함수값은 fx1이 더 크다고 했죠. 즉, x값이 커지는데 y값은 작아진다. 즉, 무슨 함수가 되어라? 바로 감소 함수가 되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보네요. 자, 임의의 도실수니까 모든 도실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감소 함수가 되라는 뜻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자, 이렇게 극대와 극소가 존재해버리면 감소하는 구간도 있고 증가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자, 오른쪽 끝이 계속 x값이 커질수록 바로 y값은 작아져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죠. 1대1 대형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바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도함수, 바로 fx의 도함수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 도함수는 마이너스 3x 되고 플러스 4ax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이 도함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살짝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될 때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2차 함수, 자, 위로 볼록인 이 2차 함수가, 맞죠? 어떻게 되어라? 이 y 꼴 0이라는 x축과 만나라, 만나지 말라.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바로 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0이 되어도 되니까 접하는 것까지는 된다고 했죠. 그러면 바로 교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바로 중간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면 되겠죠. 그러면 교점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가 있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판별식으로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교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 바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흑은이 존재한다는 말이니까 판별식, 근데 짝수 판별식을 이용할 때 그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반이 2a니까 2a의 제곱은 4a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c가 되는데 a와 c를 곱하면 3a가 되죠.
따라서 4a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으면 되고 a로 묶어버리면 4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바로 2차 부등식의 사이 범위가 되면 자 각각을 0으로 만드는 a 값은 바로 0과 4분의 3이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될 때 바로 감소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보네요. 여기에서의 정수 A는 자, 4분의 3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정수 A는 바로 누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0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그 개수는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